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유딩이들 유정입니다. 제가 저번에 바람남 썰을 푼 이후로 제 채널이 썰 맛집이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썰을 풀 때마다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요즘 메이크업 관련해서 질문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메이크업 하면서 썰 푸는 영상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에 남자친구 바람나고 나서 이 마음 아픔이 기간이 정말 길었거든요. 그래서 애정결핍이 생겼었어요. 사람마다 결핍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제가 그게 남자 때문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걸 남자한테 얻으려 한 거예요. 남미세 모드가 켜진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남미세가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만났던 가지각색의 또라이 남들을 한번 썰 풀어보려고 해요. 심지어 이 메이크업도 왜 찍는 거냐면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 홈 프로텍터 티셔츠가 너무 입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어제 저녁에 윤곽주사를 맞았거든요. 근데 아직 효과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그냥 이거 자랑하려고 켰어요. 일단 방금 세수하고 나와가지고 스킨케어부터 해줄 건데요. 제 다이어트 쇼츠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운동을 진짜 개빡세게 해가지고 하루에 단백질을 진짜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보충제로도 단백질 쉐이크를 먹고 이제 밥 대용으로도 단백질 쉐이크를 먹어서 그런가 단백질 많이 먹으면 트러블 많이 난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피부가 완전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상태인데 지금 이거 많이 잠재워진 상태고 그래서 요즘 스킨케어는 거의 미백, 흉터 관리 위주로 사용해주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필라테스 갔다가 헬스 갔다가 이거 속눈썹 번 받았거든요? 근데 개잘됨. 그냥 운동 끝나고 진짜 거지같이 터덜터덜 갔는데 사장님이 유딩이셨던 거예요. 이거는 제가 몇 통을 쓴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이번에 핫쇼핑 시리즈로 나왔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귀여워갖고 너무너무 귀여워. 이거 치이카와 시리즈도 다 썼거든요. 청귤이 흔적 케어할 때 진짜 좋고 아무튼 저 잠깐씩 피부 좋아질 때마다 피부 관리 어떻게 하냐고 많이들 물어봐 주시잖아요. 크림도 청귤 쓸 겁니다. 이거 치이카와예요. 근데 저도 몰라요.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격차가 너무 심해서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 썰을 풀다가 재밌게 풀라고 이게 조미료를 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메모장에 좀 정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면서 썰을 풀어볼게요. 일단 쿠션은 클리오. 이거 해리포터 시리즈거든요. 개 예쁨. 일단 1번남. 대기업에 다니는 남자였어요. 20대 중반이었는데 자가도 있고 차도 있고 거기다가 차가 또 벤츠였거든요. 학력도 좋고 그런 사람이었고 또 뭐 자기 말로는 자기는 뭐 가정환경도 좋다. 그러니까 약간 좀 자기는 되게 뒷배경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맨날 자기는 되게 곱게 컸고 자기는 되게 왕자님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원래 사람을 만날 때 돈을 아예 안 봐가지고 이런 부류랑 잘 안 만나거든요. 스타일이랑 성격만 보는 데다가 제가 특히 이렇게 뭔가 막 드러내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잘생기셨어. 근데 내가 또 좋대.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만나게 됐어요. 2번 레이어링 했을 때 커버력은 이 정도인데 제가 지금 트러블이 심한 상태라서 컨실러 한 번 더 올려줄게요. 이거 컨실러 브러쉬 따로 안 써도 이렇게 브러쉬처럼 돼 있거든요. 아까 그 사람이 계속 자기 곱게 자랐다고 막 자기 잘 산다고 계속 저한테 강조를 한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본 결과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걸 굳이 티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잘 사는 걸 굳이 티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 데이트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집에 가재요. 근데 저 일단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갈 수 있어. 약간 어린 친구들이 보고 당황할까 봐. 그래서 가게 됐는데 그 집이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던 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말했던 그 자가가 그 자가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던 집. 근데 나는 몰랐잖아.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한테 갑자기 새 집에 빈손으로 들어오는 거 진짜 무례한 건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리 장난이어도 기분이 솔직히 좀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몰랐잖아. 그날 그 집에 가게 될 줄. 그리고 난 그 집이 새 집인지도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몰랐어. 그냥 다 몰랐어. 그래서 진짜 앵스럽긴 했는데 이렇게 소파에 앉아있다가 뭐 대접을 받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사를 하셨다고 하니 그래도 여자친구니 뭘 시켜줘야겠다 해가지고 급하게 네이버 쇼핑으로 식물을 찾아서 엄청 큰 화분을 사서 이제 택배로 보내줬어요. 그냥 이런 사람도 있나 보다 하고 그냥 이따가 같이 요리를 하자 해가지고 주방으로 가서 요리를 하다가 주방 찬장? 약간 서랍장 같은 걸 보게 됐거든요? 근데 약간 수상하리만큼 탕비실에서 볼 법한 과자들이나 커피 믹스 그런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집에는 커피 머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커피 캡슐이 개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내 생각대로 회사 탕비실에서 훔쳐왔대요. 대기업 다닌다 하셨잖아요. 돈도 많다 하셨잖아요. 근데 회사 탕비실에서 훔쳐오셨대요.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는데 그걸 약간 당당하게 말아줬어요, 저한테. 회사에서 먹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약간 저는 그거 거지 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커피 머신이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커피 머신이 없어서 회사 사람들한테 집들이 선물로 사달라고 쪼르고 있다는 거예요. 막 자기가 밥 차려주고 대접해주는데 커피 머신도 안 사주면 막 에바라고 막 저한테 말을 그렇게 했거든요. 자기가 더 에바 같은데 그냥 거지 새끼 아니에요? 그때부터 약간 뭐지 싶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서도 한번 데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메이크업 브랜드에서 신제품이 나오면은 유튜버 분들한테 한번 써보세요 광고하기 전에 이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집에 있는 거 보고 저한테 안 쓰는 거 있으면 자기를 달래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전 컬러를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줄 수는 있어. 그래서 저도 안 쓰는 스킨케어 같은 걸 몇 개를 줬어요. 그랬더니 막 자기 가족들 것도 막 다 챙겨달래요. 그래서 그래 하고 막 색조 같은 것도 몇 개 챙겨줬거든요? 그랬더니 막 클렌징도 챙겨주고 막 바디 제품도 막 다 챙겨달래요. 그냥 다 챙겨달래. 그러니까 나를 올리브영으로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귀엽고 한 박스를 가져가셨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SNS를 진짜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찐따 같은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막 나쁜 말이 아니라 약간 진짜 공부만 했던 사람? 약간 잘생긴 너드남 같은 느낌? 저랑 취미도 되게 잘 맞았던 게 애니메이션도 되게 좋아하고 일본어를 좀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자기 친구랑 둘이 일본 여행을 좀 갔다 오겠대요. 그래? 하고 한 3박 4일인가 4박 5일인가 갔다 온대요. 가 있는 동안 연락이 잘 안 됐어요. 근데 뭐 여행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겠는데 연락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그 사람이 SNS를 잘 안 하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 인스타그램에 딱 들어갔는데 남자친구 팔로워가 30명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31명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막 몇백 명, 몇천 명이면 한 명 는다고 해서 그게 막 잘 보이고 그게 아닌데 30명에서 31명 되면은 그게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굴까? 하고 딱 그 한 명을 딱 봤는데 어떤 일본 기모노 입은 여자애가 팔로워 한 명에 딱 들어앉아 있는 거지. 이게 근데 전에 바람당해본 여자로서 이게 촉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걔가 연락을 안 보고 있는데 제가 계속 연락해갖고 이 여자애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별 여자애는 아니고 그냥 자기가 그냥 친구랑 밥 먹으러 식당 들어갔다가 식당 여자 직원이 연락처를 물어봐서 인스타를 알려줬대요. 근데 사실상 그게 번따잖아요. 근데 걔는 그냥 일본인 친구를 만들고 싶었던 것 뿐이래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되게 불순해 보였거든요, 그 목적이. 그래서 그 여자애를 굳이 차단할 필요도 없고 언팔할 필요도 없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 거꾸로 생각해봐라. 나는 조금 불쾌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근데 걔가 뭐 알겠다,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끝냈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부터 연락이 진짜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2~3번밖에 안 되던 애가 이제는 아예 안 되는 거야. 그냥 내 연락을 아예 안 보시는 거예요. 자존감이 개세세요. 그래서 저도 그냥 계속 연락 보내다가 연락 안 될 것 같아서 일본에서 한국 돌아오는 날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분명 한국에 돌아오는 날인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라? 얘 왜 연락이 없지? 전화를 했는데 받을 수 없대. 그래서 뭐지? 했는데 카톡도 했는데 프로필이 안 보여. 차단당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잠수 이별 당한 거예요. 인생 처음 잠수 이별을 당해봤는데 빡치더라고요. 약간 거지본성이라 했잖아요. 그냥 그 새끼 다 가짜였던 것 같아. 그냥 모든 게 다 구라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부자 그냥 다 구라였던 것 같아. 그리고 2번 남. 사실 3번 남이 제일 재밌거든요. 근데 2번 남은 그냥 쏠쏠하게 재밌는데 빨리 풀고 3번 남 넘어가 볼게요. 블러셔 뭐 바르지? 이게 토니몰이고 이게 홀리카 마루니. 이거 립이랑 치크랑 반반 같은데 뭐가 립이고 치크인지는 모르겠어. 그냥 내가 바르고 싶은 것이 치크고 립이다. 저랑 진짜 오래오래 친하게 지내고 있는 남자애가 있거든요. 근데 걔가 대학교를 복학했는데 진짜 잘생기고 스타일도 좋고 괜찮은 남자애가 있대요. 그래서 걔를 소개해준대요. 근데 제가 바람남 이후로부터는 얼굴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구라가 아니라 진짜 얼굴을 보기 시작했어요. 아 맞다. 자 스탑. 제가 최근에 크림 블러셔 바를 때 쓰려고 이거 다이소에서 핑거 에어 퍼프라는 걸 샀거든요. 이거 요즘 트위터에서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봤는데 이거 하려고 썼다가 까먹었다. 그래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생각보다 잘 맞아가지고 만난 지 한 3번 만에 사귄 거예요. 왜냐하면 오타쿠 취향에다가 잘생겼는데 또 찐따야. 말이 안 돼. 처음에는 진짜 잘 만났어요. 데이트도 잘 하고. 근데 얘가 약간 일남 호소인이었거든요. 자기는 막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걔가 얼마나 심각할 정도로 심했냐면 제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웃김.
그냥 개웃김. 그래서 막 자기는 남한테 막 민폐 끼치는 게 진짜 너무너무 싫다 막 이러고 되게 막 자기는 애초에 막 조용한 성격이다 이렇게 말하고 연락을 진짜 안 해요. 일본 사람들 연락 잘 안 하잖아요. 이거 핑거퍼프 좋은데? 그래서 막 자기가 연락을 하루에 4-5시간씩 안 봐서 제가 막 서운하다고 하면은 자기를 막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레알 그냥 뼛속까지 본투비 한국인인데 뭔 일본인 코스프레야. 그리고 약간 홍대병이 쩔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걸 싫어해요. 애니메이션 좋아한다 했잖아요. 근데 약간 남들이 보는 애니메이션 안 봐. 그러니까 약간 좀 마이너한 거. 나는 약간 마이너한 거만 보고 J-팝도 약간 난 마이너한 것만 들어. 난 진짜 일본인이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애였거든요. 진짜 이상한 애였어. 그리고 같이 뭘 하다가 제가 부족하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개무시하는 경향이 심했거든요. 약간 너 이거도 몰라? 이런 식으로. 지는 얼마나 똑똑하다고. 걔도 저랑 학력 좀 비슷했거든요. 여러분 이 다이소 핑거퍼프 완전 균일하게 발리고 완전 예뻐요. 그냥 너무 좋게 발린다. 아무튼 근데 그렇게 계속 부딪히다가 한 일주일 정도 안 만났나? 전화로 헤어지게 됐는데 마지막에 헤어질 때도 저한테 어떤 사자성어 같은 걸 말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뭐라는지 몰라갖고 풀어서 말하라고 했는데 저한테 마지막에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냐고. 근데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진짜 평소에 쓰는 여러분도 진짜 모르는 사자성어였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나 무시하려고 진짜 어려운 거 쓴 느낌이었어요. 진짜 구라가 아니라 진짜로요. 그래서 나 자신도 바보 같고 그냥 짜증났던 연애였다. 그냥 일본 호소남이었고요. 아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3번 남인데요. 이 3번 남이 진짜 개재밌어요. 뽀얗고 약간 귀염 두부상에 잘생겼었어요. 연락 좀 하다가 자기 할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대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괜찮아 보여가지고 만났는데 처음 봤을 때 술을 먹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술을 좀 먹다가 갑자기 좀 취하셨나봐요. 갑자기 저한테 왼쪽 어깨 안 무거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 했는데 왼쪽 어깨 안 무거우시냐고요. 왼쪽 어깨에 뭐가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개쫄아갖고 뭐가 있는데요? 했는데 왼쪽 어깨에 남자 쌍둥이 형제가 매달려 있는데? 막 이러시는 거예요. 취해갖고. 그래서 엥? 했어요. 왜냐면 취하기도 했고 약간 장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진지하게 자기 집안에 약간 영적인 기운이 있어서 느껴진다. 근데 네 어깨에 뭐가 있다. 근데 걔네가 너를 해칠지 뭘지 모르겠는데 그냥 자기는 느껴진다. 그래서 막 무겁진 않냐 이래서 무겁진 않은데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무거운 것 같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걔한테 떼달라 했는데 걔가 막 자기는 뗄 줄은 모른다 이래서 몇 번 더 만나다가 어깨 별로 안 무거운 것 같아가지고 사귀게 됐어요. 오늘은 다 이런 피치 컬러로 가볼게요. 왜냐하면 봄이니까. 근데 저도 전 남친이 바람났었기 때문에 여사친 문제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자친구인 나보다 먼저 알았던 인간관계고 굳이 다 끊을 이유는 없거든요. 막 단둘이 술 먹고 단둘이 여행 가고 이런 선 넘는 행동들만 하지 않는다면 저는 괜찮아요. 왜냐면 바람은 전 사람이 폈던 거지 이번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니까. 물론 트라우마는 있지만 그걸 다 극복하고 만난 사람이니까 저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남자분은 그냥 남자가 엮이면 다 싫어했어요. 대학교 술자리든 뭐 MT든 밥을 먹든 미팅을 하든 그냥 남자가 있으면 다 싫어했거든요. 남자친구가 싫어하면 저도 자제하죠. 근데 지금 립 바를 거 코랄 중에 고른다고 이렇게 되면 이거 바르려고요. 밀크터치 5호? 근데 아무튼 그게 너무 제 사회생활에 지장이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걔가 ENFP였거든요. ENFP가 약간 밝고 대가리 꽃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맞는데 감정 기복이 진짜 심한 MBTI예요. 왜냐면 제가 ENFP거든요. NFP는 우울해지면 한없이 우울해지고 기쁘면 한없이 기뻐져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격차가 심해요. 그래서 둘 다 NFP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있으면 진짜 개싸우거든요. 근데 저는 좀 나름 참을 줄 아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겠지만 전 나름 인간관계 괜찮거든요? 근데 걔는 진짜 제가 본 사람들 중에 제일 참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 걔 진짜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었어. 걔도 연상이었는데 좀 애새끼 같았어요. 차분하지 못하고 약간 불. 그러니까 지 화날 때마다 저한테 약간 막말을 개퍼붓고 헤어지자 이래놓고 지 또 화풀리면 미안해 유정아 다시 만나자 이거 계속 반복인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만나주면 나도 바보긴 해. 아무튼 그래가지고 잘 내서 만나고 있는데 걔가 귀신을 본다? 느낀다고 했잖아요. 약간 이런 쉬머한 하이라이터 제형인데 그래서 걔네 집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날 밤에 또 싸운 거예요. 근데 그날 낮에 걔가 저한테 집에 오기 전에 주의사항으로 걔네 집 침대 밑이나 옷장 아니면 걔네 집에 있는 막 물건을 막 뒤져보지 마라.
막 지갑 같은 것도 함부로 열어보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그리고 평소에 막 자기가 귀신을 봤던 이야기들이나 자기 친구들이 자기 집 왔을 때 막 귀신 봤던 내용들 막 그런 걸 막 저한테 얘기를 해줬었는데 이제 저랑 싸우고 그 귀신 봤던 집에다가 저를 버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집에 부적이랑 막 소금이랑 팥 같은 거 있다고 하는데 그냥 귀신의 집이잖아요. 근데 그 집에다 날 버리고 나간 거야. 싸웠다고. 그래서 막 생각나가지고 무서워 죽겠는데 싸웠다고 핸드폰 끄고 나가셔서 전화할 방법도 없고 저희 집도 못 가거든요. 왜냐면 거기 타 지역이었어요. 택시 타고 집을 못 가. 그러니까 나 그 집에서 자야 돼, 혼자. 걔가 돌아올 때까지 난 기다려야 돼. 그래서 새벽에 자려고 딱 눈을 감았는데 진짜 조미료 하나도 안 치고 뻥구랑 하나도 안 까고 침대에 딱 누우면 오른쪽에 옷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옷장 위에 틈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뭔가 날 쳐다보는 느낌이 나는 거야. 근데 걔가 예전에 오른쪽 옷장 위에 뭐가 있다고 저한테 말해줬었거든요. 근데 진짜 뭐가 날 쳐다보는 느낌이 나는 거야. 전 귀신을 본 적도 없고 볼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진짜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말한 적이 있어서 그런가. 근데 진짜 눈 뜨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진짜 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뭔가랑 눈을 마주칠 것 같은 거야. 나도 뭔가 눈 뜰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일단 눈 꼭 감고 잤어요. 근데 다음날 일어났는데 걔가 옆에 누워있었어. 그래서 어제 있던 일을 막 다 말해줬지. 그랬더니 거기 있는 거 맞다고. 근데 너 안 봐서 다행이다 막 이러면서 막 말해줬는데 뭐 그게 진짜였는지 아니었는지는 몰라요. 그건 몰라. 모르는데 뭐 걔가 자기 귀신 보는 사람이라서 막 자기랑 있으면 막 잘 된다 맨날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막 세뇌시켰거든요. 막 자기랑 만나는 사람들은 막 다 잘 됐다 막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계속 잘 만났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미국 갈 쯤이었다. 이제 미국 갈 쯤에 대학교 4학년이기도 하고 이제 마지막 어학연수를 가고 싶다고 남자친구한테 말을 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처음에는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막 자기를 어떻게 두고 가냐 이러다가 남자친구도 뭐 되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대학교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대요. 그래서 걔도 한 달이었고 저도 한 달이어서 한 달 동안 서로 열심히 살다가 이제 돌아와서 보자 해가지고 저도 면접 넣고 둘 다 붙어가지고 한 달 뒤에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애초에 같은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걔랑 저랑. 그래서 자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근데 갑자기 미국 가기 일주일 전인가 연락 와가지고 헤어지재요. 그래서 왜? 물어보니까 제가 자기를 한국에 유기를 하고 미국으로 떠난대요. 근데 저희 합의 다 하고 이제 자기도 인턴 생활하고 저도 미국으로 떠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의가 다 되어 있는 거잖아. 근데 갑자기 제가 자기를 유기를 한대요, 한국에. 그러니까 제가 자기를 버렸대요. 그러니까 말을 모르겠어.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헤어지재요. 뭐 그런 이유라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알겠다. 잘 지내 하고 잘 끝냈어요. 어바웃톤 파우더 팩트 바르고 마무리할게요. 어차피 얘기도 마무리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음날 연락이 와서 막 나는 이제 하루가 너무 지옥 같았다.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막 다시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는 거절한다. 나는 어차피 미국 가야 되고 괜찮다. 이렇게 거절을 했거든요.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할 수 있냐요. 그래서 그래 뭐 하고 전화를 받았지. 그랬더니 갑자기 전화로 쌍욕을 퍼붓는 거예요. 저한테 막 너는 이 같은 년을 만나야 된다 막 이러면서 내가 뭐 했는데 난 그냥 미국 가는 거밖에 안 했는데 그래서 저도 뭔가를 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뚝 끊어. 그래서 하고 뭐라도 카톡을 치려고 했는데 카톡도 차단당했어. 그래서 하고 그냥 차단당함.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차단당함. 진짜 이상한 사람이었음. 그래서 작년에 진짜 이상한 남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올해 남자 안 만나고 있어요. 안 만나려고요. 안 만나. 절대 안 만나. 남자 안 만나. 야호 메이크업 너무 잘 됐어. 역시 나는 집지 키미가 잘 맞아. 메이크업 끝. 저 렌즈 직경도 줄였고요. 앞머리도 잘랐고요. 주사도 맞아서 살짝 갸름해졌고 다이어트도 했고. 저 근데 진짜 살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저 지금 47kg예요. 그러니까 7kg 뺐어요. 54kg에서. 아무튼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건 외롭고 힘들 때 남자를 만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어린 친구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요. 저도 어리지만 제가 어렸을 때 몰랐던 사실들을 직접 겪고 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라이브 방송이나 막 무물 같은 거 할 때 막 저한테 20대 초반인데 막 다들 연애하는데 나만 연애 못해서 이상한 것 같다. 막 연애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연애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연애는 막 조급해서 하이에나처럼 이렇게 발 찾아서 다니면은 똥차만 꼬입니다. 저처럼요. 아무튼 이제 더 이상의 똥차 컬렉션 얘기는 그만 들고 오고 싶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